네,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정확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상황을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앞서 4년 전을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었는데 현재 미국 대선 상황들 두 분께 차례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상으로는 선거 당일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앞서면서 예. 도대체 몇 표 차로 이기느냐에 관심을 둔 것이지 이게 네. 이기느냐 지느냐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분석기관에서도 이게 뭐 적은 차이 승리냐 아니면 뭐 압도적인 대승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이긴다,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지금 뭐 전혀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6년에 뭐 여론조사가 틀린 것과 별개로 네.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패배의 요인 중에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서 많이 찍었다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응당받았어야 할 민주당 몫의 그 표를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는데 올해는 이 사전 투표의 증가와 전반적인 투표율의 증가로 봤을 때 그건 역시 이제 핑계 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로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이나 여론조사 분석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집력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물론 아직 승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개표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여론조사는 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너무 낮게 봤다라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은 좀 벗어난다라는 평가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좀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뒷심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좀 완고한 백인 남성 우월주의의 좀 뿌리 깊음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일기를 보면은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제 그냥 쉬운 말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백인 남성들 다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정책들이 많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이었죠. 네. 그에 대해서 비판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또 코로나 변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굉장히 좀 짙었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맹렬한 추격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좀 뿌리 깊은 정서와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앞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론조사에서 과학적으로 지금 걸러내지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은 좀 달라지잖아요. 트럼프 지지하냐, 바이든 지지하냐 하면은 바이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럼 옆집 사람이 누구 찍을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땐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좀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뭔가 좀 파악하지 못하는 정서를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그런 정서도 미국에 있나 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누구 찍을 것 같으냐는 거에는 어떻게 트럼프가 알겠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더 우위를 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은 사실 자기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데 예. 나는 근데 이제 점잖고 어쨌든 이제 문명화된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이니까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인종 차별주의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옆집 사람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미국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여론조사에는 여전히 샤이 트럼프가 반영이 덜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뭐 히든 바이든, 뭐 샤이 바이든도 나오지 않느냐 그 예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더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바이든 후보는 조금 전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밀리긴 하지만 상황을 낙관한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사전투표를 근거로 들었거든요. 사전투표 결과를 끝까지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전투표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사전 투표가 이제 1억 표가 넘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오늘 당일의 투표율이 아직 뭐 확실치는 않지만 2016년에 비해서 확실히 증가했다는 것은 맞다. 그리고 이제 그 증가의 대부분은 2016년에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좀 젊은 층이나 유색인종이다. 근데 그 대부분은 또 민주당 지지였기 때문에 올해 이 투표율의 증가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이제 유리하게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분석이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 특히 뭐 미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개표 결과를 보면 사전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이 또 공화당 지지자들도 좀 결집하게 한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남부 지방에 이제 플로리다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아직 뭐 조지아주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들이 공식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몇몇 카운티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선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뭐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남부 지역들이 다 넘어가고 지금 조금 우위를 보이고 있는 애리조나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네바다주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다고 한다면 결국 승부는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세 주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두 후보 모두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결과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펜실베니아주는 특히 우편 투표를 11월 6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11월 6일까지는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가 뭐 각 주별로 그 판세는 조금 뒤에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고요. 바이든 후보 앞서서 박가은크가 얘기한 것처럼 대선 개표가 한창 현지에서 진행 중인 현지 시각 0시 40분경에 본인은 승리로 가고 있고 개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른바 우편 투표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메시지를 직접 육성으로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으로 큰 승리를 주장하면서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고 본인들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이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지만 백악관 연설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셈법에 따른 그런 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루한 공방전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전조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가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나왔을 때 바이든 후보가 관행이나 전례가 없는 일을 했습니다. 먼저 뭐 승복 선언을 하거나 이제 그런 연설이 아니면 후보들이 보통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는 승리로 향해 가고 있다, 지켜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먼저 사전 견제고 포석을 좀 날린 거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앞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거 승리를 먼저 선언을 하고 그렇게 종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혹성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캠프는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 추세를 이제 정치적 선언 승리로 이제 이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좀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미리 좀 사전 견제구를 좀 날리고자 그렇게 전례 없는 좀 행동을 한 것 같고요. 거기에 바로 맞받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트윗을 바로 또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펜실베니아에서의 이 사전 그 개표 상황을 끝까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지루한 공방전에 이제 겨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정서에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후보가 뭔가 메시지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승복 연설을 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내용은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또 트럼프의 반박까지도 지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국 대선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밤 그리고 내일과 모레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 같습니다.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아까 트윗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 개표에 포함될 유효 투표를 뭐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한 것의 대부분은 모든 투표가 개표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분명히 승부가 안 날 거기 때문에 네. 뭐 위스콘신과 미시간,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 이 세 주의 우편 투표를 이제 법에서 정해진 것까지는 최대한 이제 개표를 하자는 것일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현재 그 세 주의 개표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 예. 더 이상의 개표를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그 법적인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2000년도에 고 부시 때 추가 개표 문제를 대법원에 결정을 했듯이 그 문제가 다시 한번 법정에서 공방이 되고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사실 사전부터 2000년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엘고어 후보가 좀 아름답게 승복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 캐릭터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바이든 캠프에서도 2000년, 2016년 사실상 투표에선 이기고 이제 선거에서 지는 결과 이제 그걸 이제 승복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만반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제 사전 견제구 성격의 성명도 발표하고 이제 하는 것일 텐데 2000년 당시에는 엘고 그때는 플로리다가 격전지였죠. 그 예. 플로리다가 한 500표 차이밖에 안 는 거를 재검표. 그러니까 그때는 엘고 후보가 먼저 승복 선언을 했다가 번복을 했죠. 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다시 재검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그 뼈아픈 기억들을 무려 또 한 4년 전에 2016년도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아마 사활을 좀 걸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우리가 보통 미국이라고 떠올리면 그 승복의 아름다운 문화, 예. 부러워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것을 아마 우리가 올해 아마 좀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이번 대선을 앞서서 예측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눈길을 끌었던 게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대결이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니고 이전에 4년 전에는 트럼프는 완벽한 정치권의 아웃사이더였는데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된 트럼프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대결이다라는 그런 구도, 그런 정치 프레임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사실 바이든 후보의 선거 전략도 지금 말씀하신 트럼프에 대한 찬반으로 몰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이든 후보로서는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한 찬반으로 가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 더욱 유리하다고 봤고 예. 이것이 만약에 어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결로 가게 되면 트럼프는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보수라는 이념 때문에 트럼프를 찍어야겠다라는 네.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토론회나 아니면 두 후보의 연설을 보거나 어떤 정책 대결로 이 문제가 크게 논의가 된 적은 없고 오히려 뭐 논란만 있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4년 전에는 트럼프 후보가 정치인, 뭐 지도자로서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로서 그래도 좀 신선한 인물이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4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4년 전에 비해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이제 미국에서 많았던 것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4년간의 정책 성과를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대선은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했는데 이번 결과만 놓고 보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놀라운 반전이죠. 그 올해 중반까지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색이 굉장히 좀 짙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그 특히 백인의 노년층에서도 이제 표심이 이제 이반했다라고 예. 하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었는데 지금 나온 결과로서는 이제 다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CNN에서 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뭐 트럼프, 바이든 누구 찍었다 이제 그 출구조사가 아니라 가장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놓고 판단했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경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 코로나 대응 문제는 3위로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뭐 경제나 법과 질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백인 그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선택을 지금 당일날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 표심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 보고요. 아까 이제 그 우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트럼프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트럼프를 선택하는 이제 그 선택지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전략 지역으로 선택했던 그 플로리다 지역에 예. 거기에 이제 선거 구호들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민주당 대 공화당 그리고 뭐 트럼프 대 바이든 이런 구호가 아니라 미국 대 사회주의 이런 구호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백인 중장년 이상의 법과 질서, 안정, 미국의 가치를 이제 희구하는 표심을 마지막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공략을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을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두 후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에 어떤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우려하는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많이 쓴 게 이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 네. 그 다음에 이민에 대한 비판 내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는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서 취했던 이민 정책을 이미 많이 뒤집은 상태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 그다음에 이민 정책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더욱 예.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그 이민자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드러냈었기 때문에 지금 김동석 대표께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미국 소수 인종 사회에서는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 역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좀 높은 대통령 중에 한 명 꼽힙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공약을 다 이행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반이민 정책이나 인종 차별, 멕시코와 장벽, 국경 장벽 그런 거 치는 거를 예. 저거 하겠냐 싶은 걸 진짜 다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민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지루한 공방전이 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혹은 승리하건 안 하건 간에 이후에 지금 후유증이 좀 남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미 미국 사회 자체가 이거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선 결과 여부에 따라서 폭동이 날까봐 먼저 상점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다는 게 예. 이게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미국이 분열된 사회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될까봐 지금 세계가 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중에도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장면은 미국 백악관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라는 연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든이 승리를 가고 있다라는 그 연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직접 백악관에서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외신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연설을 시작하게 되면 현지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역별, 주별 좀 판세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국 대선 이번에 6개 경합주의 승패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대선 승패를 가늠할 것이다라는 예상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부의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북부에 있는 이 지역 3곳은 기존에 민주당이 조금 우세하는 쪽이다라는 견해들이 많았고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입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선벨트라고 하는 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공화당 쪽에 좀 유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 6개를 어떻게 누가 가져갈 것이냐. 워낙 선거인단 자체가 5분의 1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라는 확연히 다른 결과들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6개 경합주의 현재 개표 상황 중에서 두 분께서는 어떤 곳의 결과가 가장 놀라우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그
올해 경합주로 분류된 많은 주들 중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지금 한 60-70% 개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건주는 사실 이번에 거의 경합주가 아닌 것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 상황이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그 펜실베니아는 뭐 경합주로 포함될 만큼 두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위스콘신과 미시건은 워낙에 격차가 컸기 때문에 경합주에 포함이 오히려 되지 않았고 텍사스 같은 주가 이제 경합주에 포함이 될 정도였습니다. 과거 텍사스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텃밭 그렇죠. 아닙니까? 1980년 선거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 적이 후보가 된 적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남부의 선거를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나왔던 것보다는 몇 퍼센트, 한 3에서 4% 다 앞서는 결과를 지금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합주 중에 경합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위스콘신과 미시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고, 펜실바니아에서도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아까 나와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의 선거는 두 후보가 모두 270표를 얻기 어렵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다 개표를 해야지만 후보 중에 누가 270표가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주의 개표를 끝까지 보자. 근데 이제 이 세 주는 위스콘신과 미시건은 뭐 당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 해야지만 받아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3일 후 도착하는 것까지도 우편 투표를 이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각 주별로 이게 자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스콘신과 미시간만을 얻어서는 또 두 후보가 270표를 얻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 후보 모두 펜실베니아 20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위터에서 한 말이나 이런 걸 보면 오늘까지 개표한 거 외엔 더 개표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바이든 후보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얼마 전에 판결이 난 대로 펜실베니아주는 3일 후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모두 개표를 해서 결과를 보자. 왜냐하면 지금의 개표 상황을 보면 펜실베니아 2000년도에 마지막에 플로리다주 한 주가 승부를 결정지었듯이 펜실베니아주가 승부를 결정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펜실베니아가 결국에는 최대 접전지 막판까지 지켜봐야 하는 곳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지금 펜실베니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선거 결과가 그래도 조금 의외고 좀 놀라운 것이 미국 현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봤을 때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그 옆에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을 바이든이 굉장히 오래 해서 평생 델라웨어주의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의 상원의원처럼 특히 펜실베니아 동부 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 개표 나오면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제 그 분포도를 봐야 되겠지만 이 펜실베니아나 뭐 피츠버그나 그런 대도시 외에 동부 쪽의 농촌 지역에서도 만약에 이제 빨갛게 투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던 그 추정과 경향과는 좀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펜실베니아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혀 이제 예측하던 바와 다른 지금 투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20명의 선거인단이 있고 두 분께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목해 주신 펜실베니아는 지금 현재 64%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6.4%의 득표를 올리고 있고요. 조 바이든 후보가 42.4%, 그러니까 한 14%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64% 개표 상황에서 14%포인트 차이. 우편 투표는 여기에 아직 포함이 안 된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한 1.6%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결과적으로 0.7%를 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1.2% 정도 여론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앞선다고 봤는데 올해 여론조사가 이제 2016년보다 좀 낫다라는 전제하에 그 바이든 후보의 우위가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 이 개표가 오늘 당일 투표라고 한다면
조금 바이든 후보 말대로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지금 투표가 모든 투표함을 섞은 거라면 네. 결코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1억 명이 넘게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사전 현장 투표가 있고 우편 투표로 나눠지는데 우편 투표가 6천만 표가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 큰 변수가 아무래도 될 텐데 이 펜실베니아 쪽에도 이런 우편 투표의 변수가 정말 좀 크게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의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당일 투표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지금 당일 투표만 지금 개봉을 했는 게 한 14%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이 추세가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사전 투표를 열은 것이 14%를 만약 상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의 말대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며칠 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도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사전 우편 투표가 있고 사전 현장 투표가 있는데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사전 우편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이제 보도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 우편 투표가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라 생각했는데 한 거기에 대해서 또 자극을 받았는지 한 일주 전에 또 사전 현장 투표는 또 공화당원들이 많이 했어요. 예. 네. 이게 또 섞여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정말 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부 썬벨트 지역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사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이건 정말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여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해서 결국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접전을 보이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 역시 좀 사전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어떤 이제 만약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네. 2016년에는 이제 여론조사가 틀린 것에 대한 변명을 민주당의 낮은 투표율로 이제 대신 한 적이 있었죠. 자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주요 경합주, 주요 지역별로 본인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 판단에는 이겼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에 나왔듯이 본인이 승리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현재의 판세상으로는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글쎄요, 지금 했던 말이 어떤 법적인 아무런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지금 현재 판세 분석을 볼 때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표정을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허세를 부릴 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안해 보이는 걸로 봐서 네. 지금까지 상황을 매우 유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 사실상 대선 승리 선언이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지금 승리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결과가 확정됐는데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 망신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언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결국엔 지금 아마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제 예.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이거를 확정 짓겠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 사전 포석을 다 해놨죠. 네. 그 보수 진영의 이제 판사를 또 대법관 인준을 통과를 시켰죠. 예, 새로 임명해서 보수 진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연방 대법원 진영을 짜놨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쪽 연장전을 해서라도 꼭 승리하겠다. 그 전초로 가는 이제 승리 선언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도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는 앞서서 본인의 입장을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어떤 스탠스로 어떤 행동에 나설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네.
조지아주에서 아직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 카운티들은 2016년에도 그랬듯이 굉장히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조지아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갔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주를 이미 이겼다고 말하는 거는 일단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이게 많은 분석가들이 보는 것과는 네.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는 아까처럼 모든 투표가 개표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는 연설을 했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도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각 주별로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유효표는 다 개표를 하자라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000년 당시에도 대통령이 결정이 되기까지 36일인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루한 공방전에 접어들고 있는 거를 양측 캠프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오늘 밤 아마 실제 이제 새로운 연장전에 지금 돌입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선언을 이제 했지만 결국 판단은 이제 또 연방 대법원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미 진영이 짜여진 가서 법의 판단을 묻겠다라고 이제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거기서도 민주당한테 이제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서의 그 유효 투표수 계산에 대한 법적인 판단.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지금 이제 승리 선언을 하고 예. 실제 이제 국민들의 이제 투표 결과 진짜 이제 득표율과는 상관없는 이제 다른 정치적 영역, 법적 영역으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좀 우리가 좀 민주주의 이 문명사에서 좀 새로운 페이지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지금 미국 민주주의 이제 교과서를 좀 새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페이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 소선거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2000년도에는 플로리다주는 기계로 개표를 하는데 개표 결과 두 후보 간의 차이가 0.5% 예. 이내일 경우에는 기계로 재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계로 재개표를 했는데 그 표차가 0.25% 안으로 들어오면 예. 손으로 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표차가 너무 적어서 재개표를 했더니 예. 손으로 재개표하는 범위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부시 후보 쪽에서 손으로 개표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것을 했었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승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펜실베니아주와 같은 주에서 언제 받는 투표까지를 인정할 투표, 것이냐 예. 하는 건데 지금 펜실베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텍사스 같은 주에서 이미 각 주 정부들이 어떤 투표권을 보다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놓은 조치들에 대해서 공화당 쪽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소송을 했었는데 그것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투표권을 보다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어떤 소송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투표 기한, 그러니까 우편 투표의 도착 기한 연장과 같은 부분을 문제 삼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 연설에서 지금 우편 투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국민에 대한 사기 선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최종 결론까지는 두 분 말씀 다 종합해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곳에 모아지는데 미국 대선을 역사상으로 가장 살벌한 대선이다. 이번 2020년 대선은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미국 사회가 이 결론이 많이 빨리 안 날 경우에 소요되고 동요하고 이런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려하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밤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름다운 승복 문화가 있는 미국의 대선 이제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미국은 지금부터 아마 역사에서 이제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제 예. 그런 정치사에서 있어서 이제 그런 날로 좀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승부가 나지 않고 조금씩 길어지고 그리고 민주공화 양쪽으로 분열된 이제 그 미국 사회의 그 진통 양상을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 그 상처가 뭐 봉합이 된다, 겨울에 봉합이 되고 내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흉터가 어느 때보다 더 깊게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2000년, 2016년보다 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민주주의 문명 사회에서 이거 지금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고 좀 새롭게 해석해야 되나 이제 좀 그게 좀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 방위군도 이제 동원이 되고 폭력 사태에 걱정하는 분위기도 지금 형성이 이미 된 상태인데 좀 예상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올해 뭐 인종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이런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양쪽의 지지자들이 이번 개표 상황에 지연이 되고 또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불만을 이제 폭력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동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듯이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민주주의를 유지하던 미국의 모습이 맞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 개표 상황과 관련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